자식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뿌듯하고 기뻤는데 다른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힘든 시간을 좀 겪었어요. 지금부터 엄청난 범죄 영화를 뺨치는 제 사연을 적어볼까 합니다. 잠시 핸드폰에 손을 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아주 단란하고 행복했습니다. 성품 좋고 집안까지 좋은 남편을 만나게 돼 마음고생이나 몸고생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슬아에 아들 하나, 딸 둘을 낳고 복닥거리면서 바쁘고도 행복한 일상을 지냈죠. 세월이 흘러 자식 셋이 모두 건강하게 잘 컸어요. 아들과 둘째 딸은 30 초반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고 막내딸은 결혼을 늦게 하겠다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잘 지냈죠. 아들 내외는 둘 다 직장에서 지방으로 발령받는 바람에 부산으로 떠나서 자주 보지 못했어요. 아쉽지만 하는 일이 있고 자기들이 열심히 잘 살겠다고 하니 가지 말라고 붙잡을 수 없었네요. 그리고 둘째 딸 부부는 가까운 경기도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역시나 맞벌이로 바쁘게 살다 보니 석 달에 겨우 한 번 정도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미혼이자 자유로운 영혼인 막내딸은 허구한 날 자기 집을 놔두고 저희 집으로 놀러 왔답니다. 어릴 적부터 막내라고 예쁨 받고 살아서 그런지 애교를 부리며 저와 남편 품에 자주 붙어 있었죠. 그렇게 식구들이 각자의 사정대로 주어진 삶을 잘 살고 있었는데 둘째 딸이 아이를 낳게 되면서 인생의 큰 행복을 또 느꼈답니다. 제가 자식을 낳았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쁘고 신기했고 너무 들떠서 손녀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자다가도 방실방실 웃곤 했답니다. 그런데 행복 다음으로 찾아온 건 아픔이었어요. 식구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남편이 회사에서 은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빨리 발견했으면 수술하고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너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온몸의 장기에 암세포가 퍼져서 손을 쓸 수 없게 됐어요. 그이는 제 품에서 지내다가 곧 눈을 감게 됐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온 식구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장례식을 치르고 나자 다들 눈두덩이가 심하게 부어 있었답니다. 슬픔을 딛고 남편의 유언대로 평범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기 시작했는데 1년째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부산에서 며느리와 잘 살고 있던 아들 녀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저와 딸들과 사위는 한마디의 대화도 없었어요. 꼭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들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죽음을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하고 울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부산에 도착해 바로 대학병원 지하의 영안실을 찾아갔는데 철제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면서 제 두 다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떠났다고 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혼절해서 응급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저는 흥분한 상태라 왜 제 아들이 그렇게 가버렸는지 따지려고 억지로 깨웠습니다. 넌 지금 잠이 오니? 내 아들이 저렇게 됐는데 편하게 링거 맞으면서 자빠져 있고 싶은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모두 다 제 탓이에요. 그 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런 사달이 난 것 같습니다. 네가 다시 말해봐라. 어떻게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지. 저는 취조하듯 며느리를 몰아쳤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았죠. 며느리는 밤새 깊이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걸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했더니 구급대원들과 과학수사대 형사들이 함께 왔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주검을 살핀 형사들은 단순 심장마비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무조건 잘못했다며 눈물로 사죄했고 저는 내질렀던 화를 후회하며 며느리를 안아줬네요. 그렇게 1년 사이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저는 정신이 매우 약해지고 혼란스러워서 정신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맘 같아선 세상 떠난 두 사람을 쫓아가고 싶지만 남아있는 자식들과 손녀까지 있으니 더 살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서 치료를 받아가며 일상생활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가 저를 따라 경기도로 올라왔어요. 그 애도 심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으니 저와 둘이서 의지하며 지내면서 회복할 생각이었던 거죠. 한 달 동안 함께 지내자 저와 며느리는 진정이 됐고 그만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말을 꺼냈습니다. 현주야, 이제 그만 네 인생을 살아라. 언제까지 나랑 지낼 순 없잖니. 넌 아직 젊고 예쁘잖아. 그리고 나와 계속 한 집에서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어머님, 저 떠나지 않을 거예요. 회사도 그만뒀고 갈 곳도 없어요. 어머님만 괜찮으시다면 당분간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떠나는 건 보류하고 싶어요. 뭐야? 나랑 같이 살겠다고? 죄책감 때문이라면 그러지 말아라. 내 아들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 그건 네가 아니라 내가 옆에 있었어도 막지 못했을 거라고. 하늘이 내 아들을 필요로 해서 데려간 거니 네가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다. 어머님, 전 그냥 어머님이랑 지내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제 부모님은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만날 식구가 아무도 없어요. 제 인생의 남편이 전부였는데 그이가 떠났으니 당분간만이라도 어머님 옆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며느리는 많이 힘들고 슬프며 무서웠는지 쉽게 떠나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지내고 싶은 만큼 제 집에서 지내라고 일러줬습니다. 단, 언제든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언제라도 좋으니 새 삶을 찾으러 가라고 말해줬죠. 며느리 현주는 매일 제 끼니를 챙겨줬습니다. 제가 부담되니 그러지 말고 편히 지내라고 해봤지만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아가, 현주야, 이러지 마라. 왜 고생을 사서 하고 그래? 그냥 편히 지내면서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놀다가 들어와라. 맨날 내 옆에 붙어있지 말고. 어머님, 제가 어딜 가겠어요. 어머님 곁이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요. 아이고, 이 착한 녀석. 네가 좋은 애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세심하고 여린 아이인 줄은 몰랐구나. 여하튼 고맙다. 근데 새아가 난 천식이 있고 알레르기가 심해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 제 남편도 어머님이랑 똑같은 알레르기가 있었잖아요. 땅콩이랑 복숭아를 드시지 못하고 동물 털도 만지지 못하시잖아요. 또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으시죠? 그래, 내가 좀 유별나다. 네 남편이 안 좋은 건 다 날 닮아서 늘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했지. 여하튼 내가 알레르기가 심하니까 그것만은 조금 신경 써다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 모실게요. 며느리는 제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과 집안에 두면 안 될 것들을 노트에 빼곡히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놨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와 살겠다는 걸 보니 진심으로 떠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며느리와 둘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슬픔보다는 즐거움이 앞섰습니다. 같은 여자끼리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쇼핑까지 같이 하며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집안에서 알레르기가 될 만한 게 없었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하는 반응이 나타나서 급히 응급실에 가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그게 자기 탓인 줄 알고 눈물을 펑펑 쏟아가며 제 손을 잡고 사과를 연신했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뭔진 모르지만 실수한 것 같아요. 음식재료에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아니다. 우리 밥할 땐 늘 같이 했잖아. 문제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아마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다 보니 꽃가루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구나. 창문을 연 게 저였으니까 제 잘못이네요. 어머님 진심으로 죄송해요. 글쎄 아니라니까 현주야. 가끔 사람이 아프기도 하는 거야. 내 몸은 괜찮다. 이 정도 알레르기 반응은 매년 한 번씩 나타나니까 괜히 마음 쓰지 말거라. 제가 말한 대로 알레르기 반응은 꼭 1년에 한 번씩 크게 겪었습니다. 견과류나 과일, 그리고 우유나 계란, 밀가루 같은 일반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돼서 늘 까다롭게 식사를 해야 했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있으니 집안 공기가 안 좋으면 숨을 헐떡이기도 했어요. 몸이 이렇게 약하게 태어난 걸 후회한 적은 없었는데 제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알레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말동무도 해주고 잘 챙겨주는 덕에 몸에 난 두드러기와 호흡기관은 멀쩡하게 낫게 됐고 응급실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제가 하룻밤 입원한 소식을 들은 딸 둘이 찾아왔어요. 둘째 딸은 걱정을 하면서도 며느리에게 고마워했는데 막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가 난 사람처럼 말이 얼마나 날카롭던지 옆에서 듣는 제가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내딸은 제가 병원에 가게 된 게 며느리 탓이라고 말했어요. 새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엄마한테 뭘 잘못 먹인 거죠? 일부러 음식에 뭐 탄 거 아닌가요? 네? 아가씨,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새언니. 우리 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도 의심스럽고 새언니가 엄마랑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실에 간 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가씨. 저 그런 미친 짓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억울해요. 어머, 새언니. 놀라는 걸 보니 진짜 뭔 짓 한 것 같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보다 못한 제가 막내딸에게 소리쳤습니다. 미란이, 너 그만해라.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네 새언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괜히 시비 걸고 헛소리 할 거면 그만 나가라. 엄마, 새언니는 엄연한 남이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오빠가 세상 떠난 것도 억울하고 화나는데 엄마까지 아프니까 의심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새언니가 엄마랑 같이 사는 거 거슬려. 아이고, 누가 들으면 네가 엄청난 효녀인 줄 알겠다. 내가 뭐 어때서? 그래도 엄마한텐 잘하는 딸이잖아. 그래, 그렇다 치자. 미란아, 너 회사 3개월 이상 못 다니는 건 여전하냐? 벌써 이직한 게 10군데가 넘었지? 넌 언제 자리 잡고 시집 갈래? 엄마는 그런 얘기를 왜 새언니 앞에서 해? 자존심 상하잖아. 으이구, 창피한 줄은 아나 보네. 이거사, 일이 힘들어도 참고 다닐 줄도 알아야지. 30 넘어서 매번 엄마한테 손만 벌리지 말고 제대로 된 회사 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살란 말이야. 제가 막내딸에게 대놓고 혼을 내자 뾰루퉁한 얼굴로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며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막내딸이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으니 괜한 신경을 쓰지 말라고 일러뒀죠. 그리고 한 달 뒤 막내딸이 다시 찾아왔어요. 한 번 삐치면 한 달 이상은 갔는데 이번엔 좀 빨리 풀고 왔더라고요. 엄마, 별일 없지? 몸은 어때? 나야 내 며느리가 잘 챙겨줘서 아주 건강하다. 그런데 너 손에 든 거 뭐니? 이거 엄마 드시라고 한약 좀 지어왔어. 알레르기 환자들한테 좋다는 거니까 아침 저녁으로 꼭 챙겨 드셔. 네가 웬일이냐? 생활비 쪼들려서 돈 달라고 온 줄 알았더니 엄마 먹으라고 한약을 지어온 거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엄마, 나도 알고 보면 세심하고 자상한 면이 있거든. 그래, 고맙다. 우리 막내딸 덕분에 이 엄마 기분이 좋네. 정말? 그럼 엄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나 인터넷으로 쇼핑몰 사업 해볼까 생각 중인데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너 사업 자금 받으려고 나한테 뇌물 가지고 온 거냐? 아니, 이건 이거고 사업은 사업이지. 아, 왜 묶어서 따지려고 하셔? 엄마, 나 이번엔 진짜 자신 있어. 직장 생활이 몸에 맞지 않으니까 혼자 사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벌써 거래할 공장도 다 알아놨어. 직장 생활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하시겠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아휴, 그래, 해줄게. 얼마나 드는데? 막내딸은 아무래도 제가 끝까지 도와주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늘 이런 식으로 도와주곤 했습니다. 쇼핑몰 사업 자금이 크게 들지 않아서 적당한 자금을 건네줬네요. 그리고 얼마 동안 잠잠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됐는지 다시 자금을 더 보태주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엄마, 그 사업은 잘 되는데 아무래도 운영자금으로 돈을 더 써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돼? 미란이 네가 돈 받아간 게 한 달도 안 됐다. 근데 무슨 돈을 또 달라고 하냐? 됐다. 그 인터넷 쇼핑몰이 잘 안 되면 이만 접어라. 아니야, 이번엔 진짜 잘 되고 있어. 주문량이 꽤 많다고. 저는 싫은 소리를 자주 하긴 했지만 이번엔 진심으로 딸아이가 걱정돼서 훈계를 조금 했습니다. 미란아, 너 엄마 없으면 어떡할래? 네 아빠도 건강하다가 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잖아. 엄마는 무슨 그런 살벌한 말씀을 하고 그래? 그럼 만약을 위해 엄마가 유산을 미리 주면 안 될까? 뭐야? 이놈의 자식이 벌써부터 유산 타령하는 거야? 아니, 엄마한테 재산도 많고 뭐 이제 좀 나눠줘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야. 내가 지금 너한테 유산 넘겨주면 금세 다 까먹고 말걸. 엄마는 또 나를 과소평가하네. 나 이제 철들었다고. 열심히 일하는 중이라고 몇 번을 말해. 쇼핑몰 사업 진짜 잘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도와주라. 저는 막내딸이 돈 타령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해서 쓴소리를 했는데 유산을 달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막내딸을 위해서라도 아주 늦게 유산을 나눠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자금을 주지 않고 막내딸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쇼핑몰이 잘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영 믿음이 가지 않아서 스스로 일어서라는 말을 하고 끝을 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몸이 갑자기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없는 건 물론이고 알레르기 반응이 매일 조금씩 나타나서 누워있는 게 일상이었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고 돌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온몸에 발진이 일어났고 호흡이 제대로 안 됐어요. 열도 불덩이처럼 올랐죠. 말할 기운이 없어 누워만 있었는데 새벽에 며느리가 제가 앓는 소리를 들었는지 불이 나게 달려와 제 이마를 짚어보더니 바로 119를 부르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 입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알레르기가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뭘 먹었는지 확인하려고 질문했어요. 환자분, 요즘 계속 안 좋으시네요. 뭘 드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먹는 건 그냥 집밥이 전부예요.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음식 말고 뭐 영양제 같은 건 안 드세요? 저는 골똘히 생각하는데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한약 드세요. 막내 아가씨가 한약 지어주신 걸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있어요. 한약이요? 그거 혹시 성분표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아가씨가 병원에 오고 있으니까 물어보면 알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알겠다며 저에게 링거를 놔주고 다른 환자를 보러 떠났습니다. 1시간 뒤
막내딸이 찾아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에게 화를 내더군요. 새언니, 도대체 우리 엄마를 어떻게 모시길래 날마다 아프신 거예요? 새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엄마한테 이상한 거 먹이고 있죠? 아가씨,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이상한 걸 주신 건 제가 아니라 아가씨잖아요. 아가씨가 준 한약이 어떤 거죠? 제가 드린 한약이 이상하다뇨. 그건 천식 환자에게 좋은 거라고요. 성분표 좀 보여주세요. 모르면 한의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요. 아니 새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일부러 엄마한테 이상한 한약을 먹여서 아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불쾌하고 열받네요. 아가씨, 저는 매번 아가씨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건데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뭐가 찔리세요? 며느리가 계속해서 따지듯 물어보자 막내딸이 며느리의 뺨을 세게 때리더군요. 얼굴이 심하게 돌아가다 못해 몸까지 돌아가서 옆으로 넘어졌죠. 며느리는 한쪽 뺨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저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막내딸에게 막말을 하고 말았답니다. 미란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 새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뺨을 갈겨? 엄마 가만히 있어. 이 여자가 날 지금 의심하잖아. 엄마를 아프게 한 장본인이 나인 것처럼 말하는데 어떻게 참고 있어? 그렇다고 손찌검을 해? 미란이, 너 그만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나가란 말이야. 네 얼굴 보고 있으니까 몸이 100배는 더 아픈 것 같다. 제발 사라지라고.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엄마 걱정돼서 온 딸한테 꼴 보기가 싫다니. 아이고, 제발 좀 그냥 조용히 가라. 엄마 기운 없어서 누우려니까 방해 좀 하지 마라.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제가 모질게 말했더니 딸아이는 말없이 병원에서 떠나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입원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 집에 있는 한약이 무슨 재료인지 전화를 걸어 물어봤답니다. 그걸 의사 선생님과 제 앞에서 일러주더군요. 의사 선생님, 어머님 한의원에 연락해보니까 참나무를 달인 약재라고 했어요. 아이, 뭐라고요? 환자분이 알레르기가 심한데 참나무를 달인 약을 드셨다고요? 환자분, 참나무는 알레르기 환자들한테 치명적입니다. 그걸 왜 드셨어요? 며느리의 말에 의사 선생님이 흥분했고 저 또한 놀랐습니다. 막내딸이 절 위해 지어준 약이 위험한 거라고 하니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절대 한약은 입에 대지 말라며 다른 병실로 떠나셨습니다. 조용해진 병실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막내 아가씨가 어머님 유산을 빨리 받으려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이, 아닐 거야. 걔가 아무리 철부지어도 나를 빨리 보내버리려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한약을 지어온 걸 거야. 어머님, 냉정하게 요즘 아가씨가 한 행동을 보세요. 어머님한테 사업자금 받은 것도 모자라 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고 저를 견제했어요. 행여나 제가 어머님 유산을 탐낼까봐 그런 것 같다고요. 뭐? 새아가, 말이 너무 심하구나? 그만해라. 며느리 말이 일리가 있긴 했지만 저는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고의 말을 전했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더군요.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했더니 알레르기 반응이 사라졌고 열도 내리고 식욕도 되살아났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고 퇴원해서 집으로 들어가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퇴원한다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뒀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특별히 건강식으로 준비했어요. 전복죽이랑 송이버섯 요리를 했어요. 이것들 모두 어머님이 드셔도 좋은 것들이에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애를 많이 썼네. 고맙구나, 새아가. 같이 앉아서 먹자. 네, 어머님.
천천히 많이 드세요. 일주일 만에 며느리가 차려준 집밥을 먹으니 아주 기분이 좋더군요. 며느리가 신경을 써주는 덕에 금세 얼굴에 살이 올랐답니다.